볼게요. 자, 기하벡터 01 포물선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포물선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요. 자, 그래프로 치면 포물선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생기거나 혹은 요렇게 생긴 것도 포물선이라고 불리고, 요렇게 생긴 것도 포물선이라고 불리고, 요렇게 생긴 것도 포물선이라고 불려요.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포물선들의 정의는 무엇이냐? 정의 적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과 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한 점과 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한 점과 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한 점과 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뭔 짓을 할 거냐면 바로 그 한 점과 한 직선을 그어보고요. 포물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점들의 모임이야. 맞습니까? 점들의 집합인데 요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대. 그럼 뭔 짓을 할 수 있어? 얘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 중점을 잡으면 이 점은 포물선 위에 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바로 요 직선과 요 점 사이에 중점을 이렇게 하나 잡으세요. 얘는 그러면 포물선 위에 점일까? 왜?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같으니까. 됐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요만큼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겁니다. 얘를 원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지름을 2배 확장시킬 거야. 2배 확장시키면 요만큼 되겠지. 여기까지 오겠죠? 예. 그래서 다시 요게 이렇게 접하게끔 원을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딱 반지름을 요만큼씩만 확장시키면서 계속 그림을 그릴 겁니다. 딱 요만큼씩만 반지름을 크게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요번에는요, 얘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다면 요게 요 선 있죠? 요 선을 중심으로 요만큼씩 떨어져 있는 평행한 선을 그릴 거예요. 딱 요만큼씩 떨어져 있는, 요만큼 떨어져 있겠네?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또 요만큼 떨어져 있겠네? 선을 그려요. 요만큼 떨어져 있겠네? 계속 원에 접하는 선이 나오겠지. 맞습니까? 딱 요만큼씩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원에 접하는 직선이 나올 거예요. 원에 접하는 요런 직선이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원과 요 직선의 평행한 선을 계속 그립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요. 여기 우선 점 하나 아까 확정 지었었죠?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을 보면 이만큼의 거리가 2칸이지. 요 간극을 선생님이 한 칸이라고 부르면 요만큼의 요 점으로부터 요만큼의 간극 2칸이죠. 여기에서 요 점으로부터의 간극도 몇 칸이에요? 2칸이죠. 거리가 같네? 얘 찍어놔요. 여기도 2칸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칸짜리 찾아. 여기 3칸 같아요? 달라요? 같죠? 와, 여기 3칸 같구나요. 자, 4칸 여기하고 저기하고 4칸 같죠? 5칸 같죠? 예. 바로 요 점들을 모아 연결한 점들의 집합.
이게 포물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점이 여기에 있으면 요 점을 중심으로, 초점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초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슉 날리는 거고, 만약 직선이 있는데 여기 점이 있으면 요 초점을 중심으로 슉 이렇게 말리는 포물선이 되는 거고, 직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얘를 중심으로 슉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날아 돌아가는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 기본적으로 몇 가지 유형의 그래프가 가능하다? 4가지 유형의 그래프가 가능하다. 요것이 포물선이다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포물선의 정의는 완벽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와요. 자, 포물선의 정의 3번만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포물선, 한 점과 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한 번 더. 포물선, 한 점과 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마지막. 포물선, 한 점과 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하고 갑시다. 용어 정리. 평면 위의 한 점 F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주어질 때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포물선이라 한다. 이때 점 F를 포물선의 초점, 점 F를 포물선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요 점 있죠? 요 점이 초점. 일반적으로 우리는 초점을 전부 F라고 쓰는 경향이 있어요. 초점 F. 그리고 직선 L을 포물선의 준선이라고 합니다. 예, 포물선의 준선이라고 해요. 오, 그렇구나. 요 녀석이 누가 되겠다? 준선 L이 되겠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초점 F를 지나고 준선 L의 수직인 직선을, 예, 초점 F를 지나고 준선 L의 수직인 직선, 바로 얘가 되겠죠? 우리는 얘를요 포물선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오, 얘가 바로 포물선의 축이구나. 축의 방정식. 자,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예, 포물선하고요 축의 교점, 여기 이렇게 생겼죠? 얘를 우리는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포물선의 꼭지점이라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용어 좀 익히고 가자. 얘 뭐라고 부른다고요? 초점. 얘는요 축. 얘는요 준선. 얘는요 꼭지점. 얘는요 초점. 얘는요 축. 얘는요 준선. 얘는요 꼭지점. 용어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기본 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 하면 뭐가 떠올라?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혹은요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요. 지금부터는 포물선의 식, 타원형의 식, 그리고 쌍곡선의 식이라고 했을 때 식이 딱딱딱 다 암기가 돼야 돼요. 세개가 어려운 건 아닌데 비슷한 게 막 같이 묶여져서 나오다 보니까 힘들게 느껴질 뿐이야. 자, 하나하나 차분차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선요 초점이,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때 야, 그림이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도 있어 라고 했는데 사실 얘는 같은 라인이에요. 초점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생긴 애들이 한 덩어리고, 요렇게 생긴 거랑 요렇게 생긴 게 또 한 덩어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얘는 축이 전부 이렇게 생긴 애들이잖아. 얘는 축이 전부 이렇게 생긴 애들이잖아. 얘네 둘이 좀 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얘는 거의 같은 식으로 취급받습니다. 자,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은요 선생님이 2개의 식을 기본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초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점 P, 0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초점 F는 P, 0인 경우, 그리고 아랫줄에는 초점 F는 0, P인 경우라고 적어 놓을 겁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 잠깐만, 선생님, 0, P는요? 죄송해요. P, 0은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 거네요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0, P는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네요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얘 왠지 이런 느낌이 올 것 같고, 얘는 왠지 이런 느낌이 올 것 같죠? 즉, 두 개의 그래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초점이 P, 0이고요. 준선이요. X는, 얘는 준선이 이런 식이지. 맞아? 우리는 이런 식을 항상 뭐라고 불러? X는 뭐, 이런 식은 Y는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준선이 마이너스 P인 이런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얘가 기본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Y의 제곱은 4PX라는 이와 같은 기본형의 식이 나오고요. 이때 P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왜? 거리기 때문에. 그죠? 네. P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우리가 이런 비슷한 식으로 알고 있는 게요. Y는 X의 제곱 이런 식 알고 있잖아. 맞습니까? Y는 X의 제곱 어떤 식으로 그려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려놓죠? 맞아요. X의 제곱이 오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오고, Y의 제곱이 오는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푸는 문제는 X의 제곱이 등장하는 문제를 많이 풀까? Y의 제곱이 등장하는 문제를 많이 풀까? Y의 제곱이 등장하는 문제. 이 유형을 훨씬 많이 풀어요. 알겠습니까? 예, 이 유형을 훨씬 많이 풀어요. 왜? 우리가 이 유형은 옛날에 2차 함수 배우면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되겠죠? 자, 그래서 Y의 제곱은 4px다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해봐. 준선은 뭐가 되겠습니까? Y는 마이너스 P 포물선의 방정식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X의 제곱은 4py. 당연히 P는 0이 아니다요. 자, 얘가 기본형입니다. 사실 개념이 옛날 개념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기본형은 기초라고 별로 안 나왔고요. 얘를 평행 이동시킨 일반형과 관련된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된 유형에선 대부분의 문제가 기본형 위주로 풀려요. 즉 쉽다 어렵다, 쉬워졌다예요. 자,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를 좀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Y의 제곱은 4px 하면 이걸 떠올려야 돼요. X의 제곱은 4py 하면 요걸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식 3번, 요식 3번 읽고 암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시작! Y의 제곱은 4px 한 번 더, Y의 제곱은 4px 한 번 더, Y의 제곱은 4px. 포물선의 식이에요. 두 번째 시작! X의 제곱은 4py 한 번 더, X의 제곱은 4py 한 번 더, X의 제곱은 4py.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개념 보면서요. 자, 요와 같은 공식이 유도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자취를 좀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자취 문제를 배운 적이 있다나 자취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자. 2명. 네. 자, 자취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어요. 18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 18페이지. 자취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하고 갈 겁니다. 원래 자취는 어디에서 배우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평자, 직방, 원방, 도형의 이동,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자취예요. 근데 약한 학생들이 많아서 선생님 좀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도 불만 없지요? 상관없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자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요. 야, 자취를 구해봐. 이러면 이제 되게 감사한 문제야. 노골적으로 내가 자취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데 자취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취 문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어쨌든 자취라는 말은요.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점의 발자취의 줄임말이 자취 되겠습니다. 점의 발자취의 줄임말이 자취예요. 즉 점피의 자취를 같이 읽어보자. 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점의 발자취를 자취라고 한다. 따라서 점피의 자취를 구하라는 뜻은 점피를 모아서 연결했을 때의 그 그림을 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취 문제는 그림을 직접 그려 푸는 것이 아니라 자취 문제 3단계 풀이법에 의해 풀린다. 100문제 중에 98문제가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라 자취문제 풀이법 3단계에 의해서 풀립니다. 그런데 요거 자취를 선생님한테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라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냥 그 3단계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풀면 답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자, 어쨌건 자취문제의 다양한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 한번 읽어보자. 시작! 문제에서 직접 자취라는 말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자취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취의 다양한 표현을 알아두어야 한다요. 자, 그래서 아래 1, 2, 3, 4라는 4개의 예가 나왔는데요. 4개의 예 중에 3번에만 자취의 방정식은 무엇인가 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1번, 2번, 4번에는요. 자취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를 보면 자취 구하는 문제네 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취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자취는 점의 발자취라 그랬죠. 항상 점피는 어떻게 움직이지?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즉 점피는 점피가 점피에 요런 표현이 들어가는 게 자취 문제의 공통점입니다. 자취 문제의 공통점이에요.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찾아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이 어떤 곡선위를 움직이는가, 그 점이 나타내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그 점의 도형의 방정식은 무엇이냐 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자취가 아니어도 자취 문제다예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답으로 x, y 사이의 관계식을 요구하고 있다예요. 그런데 이 xy 사이의 관계식이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자취 문제를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생각하면서 한 번만 읽고 기억하고 갈게요. 시작! 점피는 어떤 곡선위를 움직이는가? 점피가 나타내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점피의 자취의 방정식은 무엇인가? 점피의 도형의 방정식은 무엇인가? 점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XY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보라고 나와있네? 자취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취 문제 유형에는요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점피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요구하는 유형도 있고 점피의 자취를 구하시오 라고 요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자, 요 2개 문제의 차이는 뭐냐면 윗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답 XY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X, Y 사이의 관계식. X, Y 사이의 관계식. 얘가 쉬운 거예요. 자체 방정식 구해봐. 그러면 그냥 식만 딱 써놓고 끝? 이래버리면 돼요. 그런데 아래처럼 점피의 자취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린 답으로 뭔 짓을 해야 되냐면 x, y 사이의 관계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말로 일일이 설명. x, y 사이의 관계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말로 일일이 설명. x, y 사이의 관계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말로 일일이 설명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말로 그 그래프의 도형을 해석해서 얘는 중심 몇 콤마 몇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몇은 원이에요. 라고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일일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했던 자취문제 3단계 풀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취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답지를 보면요, 그때그때 다르게 풀려 있어요. 즉, 시중 답지를 보면 공통점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답지를 하나하나 문제가 다 달라 보이니까, 풀이가 달라 보이니까 외워야 되냐?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손을 떼버리는데, 사실은요, 약간만 신경 쓰면 자취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뭐만 신경 쓰면? 1단계만 생략하지 않으면. 시중에 있는 교재 자취문제의 답지가 다 달라 보이는 이유는 어떤 문제집은 이렇게 쉬운 거 이거 너무 유치하니까 이거 빼도 답 더 빨리 낼 수 있어 라고 1단계를 빼버려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유형의 자취문제의 난이도는 전부 1단계에서 다 결정이 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뭔 짓을 한다?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쉬운 문제라도 1단계를 생략하지 않으면서 갈 거예요.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도 풀게 됩니다. 자, 어쨌건 보도록 하자. 자, 점 P는 세모, 네모의 자취를 구할 때 뭔 짓을 하냐면 항상 우리는 보통 여기 세모, 네모라고 나는데 A, B로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뭔지 모를 때는 뭔지 모르겠어. 어떤 점인지 전혀 모르겠어. A, B라고 써? 라고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런데 함수에서는 출발하는 문자는 항상 스몰 x로, 도착되는 문자는 항상 스몰 y로 쓰게끔 약속이 돼 있어요. 이렇게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식이 나와 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보면서 A는 x로 바꿀 수 있고 B는 y로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식을 새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딱 요 작업만 해주면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되겠죠? 자, 이제 2단계 들어가요. 2단계에서 답이 나옵니다. 자, 매개 변수를 소거해서 라고 했는데 2단계를 볼 때는 항상 1단계를 보셔야 돼요. 자, 1단계를 봤더니 매개 변수. 매개 변수라는 건 x, y 이외의 문자를 말해요. x, y 이외의 문자가 몇 개가 보입니까? 2개가 보이죠? 매개 변수 적어 놓으세요. x, y 이외의 문자를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할 거다? 매개 변수를 소거해서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건데 이게 바로 이 자취 문제의 뭐다? 답이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나와 있죠. 매개 변수를 소거할 때는 매개 변수를 소거할 때는 매개 변수의 장례식이 필요하다요.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3x 플러스 7y는 6이다 라는 식이 있을 때 내가 x를 죽여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장례식은 항상 죽은 사람 혼자 외로이 쓸쓸히 누워있는 거고 여기 산자들이 다 모여있듯이 식에서도 x를 죽여버리고 싶으면 x만 남겨두고 전부 다 이항해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앞으로 x 자리에 나는 E-3분의 7y를 대입해서 x를 죽여버릴 수 있다. x가 존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죠. 즉 매개 변수의 장례식이라는 것은 매개 변수는 샬라샬라샬라 하는 이와 같은 구조의 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때 핵심은 이겁니다. 매개 변수가 2개가 나오면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항상 그거보다 하나 적은 1개가 필요해요. 만약에 매개 변수가 3개가 나왔어. 그럼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몇 개 필요하다? 2개. 매개 변수가 n개가 나왔어.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몇 개 필요하다? n-1개가 필요하다. 요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서 식을 정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바꿔놓으면 매개 변수가 뭐하고 뭐야? A하고 B죠. 그러므로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몇 개 필요합니까? 1개 필요해요. 즉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찾아내는 거야 문제 속에서. 그래서 찾아냈더니 예를 들어 이런 식이 나왔다 치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XY 사이의 관계식이지. 이때 바로 1단계에 정리해 놓은 이 식을 써먹는 거예요. A라는 문자 자리에 뭘 대입한다? X. B라는 문자 자리에 뭘 대입한다? Y.
답이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단계 나와 있네요. 3단계, 도형 문제에서는 3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요. 함수의 자취에서는 종종 있지만, 자, X에 숨어있는 범위가 있으면 반드시 기록한다. 화살표 빼고 정의역의 범위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정의역의 범위. 자, 이때 X에 숨어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흔히 나타난다. 어떤 경우? X 속에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나와서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로부터 X의 범위가 나오거나 문제 자체에서 매개변수의 범위 A는 1부터 3까지야.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의 범위가 주어져서 그것으로부터 X의 범위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없어요. 한 80% 정도는 2단계에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앞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펴보도록 하자. 사실은 자취 문제가요, 도형 문제에선 최고 난이도 유형 중에 하나예요. 상급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렵다. 네. 근데 잘 배우면 쉬워요. 기계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네, 이걸 좀 줄여야겠다. 어쩔 수 없네요. 자, 하나면을 다 들어. 이건 너무 작잖아. 글자 이 정도면 보이죠? 예, 괜찮겠습니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 F는 P,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이미 이거 배워서 알고 있지? 포물선의 방정식 뭐가 되겠습니까? y의 제곱은 4px가 돼요. 근데 이걸 유도해내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 구해야 돼. 초점과 준선을 주고,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가 뭐였어요? 요 초점으로부터 그리고 요 준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었죠. 맞습니까? 결국 우리는 결국 선분 PF의 길이와 선분 PH의 길이를 같게 만드는 점 P의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같게 만드는 점 P의 좌취의 방정식. 바로 이 점들을 모아모아 연결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 이게 바로 좌치죠? 그걸 구해보겠다 해요. 근데 P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도 나와 있지 않아. 모르겠어. 그럴 땐 그냥 뭐라고 써놓으면 된다? A, B. 자, 출발하는 문자는 항상 스몰 x로, 도착되는 문자는 항상 스몰 y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겠죠? 그리고 어떤 결론 내려야 됩니까? 그래, 나는 맨 마지막에 A라는 문자는 전부 x로 바꿔버릴 거야. B라는 문자는 전부 y로 바꿔버릴 거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자, 됐나요? 자, 이제 2번 들어갑니다. 자, 매개변수가 뭐하고 뭐가 보입니까? 1번에 보니까 A하고 B 몇 개가 보여요? 2개. A하고 B 2개이므로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몇 개가 필요하다? 1개가 필요하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속에서 매개변수 AB만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등식 혹은 부등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지? 막 찾아봐요.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있죠? 자, 이 식을 나는 A와 B라는 문자만의 관계식으로 바꾸고 맨 마지막에 A 자리 X, B 자리 Y를 넣어서 끝내버릴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쪽으로 좀 옮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PF랑 PH랑 이렇게 같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상황 보자. 요 그림의 상황을 보면요. P는 A, B죠. 맞습니까? 자, 요 H의 좌표를 구하려고 해요. 요 점 H의 좌표. 자, Y좌표는 어때? P하고 똑같은 높이죠. 그러므로 Y좌표는 B입니다. 자, 이제 X좌표를 구하려고 해요. X좌표 몇이에요? 마이너스 P예요.
그래서 저 녀석을 가지고 식을 선생님이 이제 세어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보이는 A하고 B는 뭐야? 움직일 수 있는 동점의 좌표니까 얘는 뭐다? 변수라는 사실이에요. 맞나요? 반면에 요 P는 뭡니까? 고정이 돼 있지? 얘는 문자 상수라는 사실을 조금 염두에 두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변수는 A, B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다 대고 어머 선생님 P도 변수잖아요.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